38번에서 41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이 작가님은 유자소전이나 관동별곡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어떤 다른 소설, 현대 소설로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는데 왜 이렇게 조금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했는지 조금 궁금한데 아무튼 이런 거를 볼 때는 이거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문학은 이렇게 읽다 보면 어떤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일단은 이런 것들 어떤 인물이 나왔는지, 어떤 사건이 나왔는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한번 읽어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우리 보기에서 문제 41번에서 보기 한번 먼저 읽어볼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1980년대 농민들의 생활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농민들의 농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게 된 상황.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냥 농사 하나만 생각하고 해결되는 상황은 이제 아니고 경제적 이익,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떤 걸 심어야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더 잘 팔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나는 거나 아니면 여기서 내용에서 나왔지만 유통과 판매까지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어떤 상황의 변화, 농민들의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상황을 보여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속의 영두는, 여기 영두 나오잖아요. 이러한 태도를 지켜나기 어려운 이 먹거리 생산 농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지켜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두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영두의 시선으로, 영두가 이제 권중만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중만의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들을 영두의 시선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여기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서 일단은 문제를 먼저 보려고 그래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면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한다. 여기서는 정면이 이 장면 나왔다 저 장면 나왔다 이렇게 빈번하게 전환하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1번은 아니고요. 답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영두의 시선으로 지금 여건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권중만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한다든지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권중만의 대화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영두의 시선에서 심리나 사건을 전달한다. 2번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동시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을 병치한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죠? 이렇게 평행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한다라는 건데 그런 거는 없고 4번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는 맞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인물이 겪은 사건은 비현실적? 아니죠. 여기서는 현실적인 누구보다도 1980년대 농사를 짓는 어떤 농촌의 현실적인 내용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 틀렸습니다. 5번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이거 뭐지? 아니죠. 39번도 어렵지는 않았어요. A와 B는 여기 나왔잖아요.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먼저 쭉 볼게요. A에는 권중만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아파트 사람들이 야가져가지고 그 농산물에 흙을 본다고, 그지? 흙 색깔이 우리 그 서울 근처에 그런 흙 색깔이랑 비슷하면 나비 들었느니 이런 중구속 채소라느니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흙을 털어서 내놓는 게 아니라 반대로 놀랜 흙을 붙여서 그렇게 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거 먼저 볼게. A. 권중만은 우월한 지위를 가시? 아니고요. 권중만은 자신의 경험을 경험을 들었다고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상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아니죠. 상대의 문제가 뭔데? 해결책 제시? 안 했죠. 자, 3번. 권중만은 자신이 상대에게 제시한 요구의 이유를 사람들의 선입견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상대한테
여기 뭐더라? 10,000원만 달라고 하면서 그 10,000원이 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여기에다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제시한 요구를 들어서 선입견이 관련 있다. 선입견과 관련 있다. 왜냐면 이 선입견은 누구 말하는 거냐면 그 아파트 사람들의 그 흙의 색깔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얘기한 거죠. 4번. 상대의 제안에서 모순을 지적한다? 모순 지적하는 부분은 안 나있고 대안을 지적하는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영두는 자신의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 이거 A만 봐도 3번이 답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밑에 그래서 혹시 B가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B. 1번의 B. 영두는 상대와의 개인적 친밀감을 화기하여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는 뭐였냐면 B는 권씨 말대로 하면 농사 짓는 사람은 벌써 다 병이 들어왔을 텐데 거꾸로 더 팔팔하니 무슨 줄 아는지 모르겠네. 권은 얼굴을 붉히며 그래도 그저 수거 들기가 어색한지 은근히 뻗나가는 소리를 했다. 하지만 사먹는 사람이야 어디 그러요? 사먹는 사람들은 내다 팔 것만 야개치고 집에 먹을 것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이런 대화였어. 여기서 또 아이고 어디 갔지? B. 영두는 상대와의 개인적 친밀감을 환기하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뭐야 이거. 아예 뭐 이런 말은 없었죠? 자, 그 다음에 2번. 영두는 상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지적하며 상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약간 왜냐하면 여기서 권씨 말대로 하면 이거 다 팔팔할 텐데 무슨 줄 알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잘못을 지적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거는 없고요. 3번. 영두는 상대의 말에 논리적 한계가 있으면 지적하면 지적했네 그죠? 항변하고 있다. 맞네요. 답은 3번. 4번. 건축만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들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변명했다. 여기 틀리고요. 그 다음에 5번. 건축만은 상대의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방어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고. 40번 보겠습니다. 10,000원에 대한 설명. 이 10,000원은 뭐였냐면 어디 갔지? 여기. 이 10,000원을 제안을 하면서 건축만이 채소에 놀래늑을 묻혀서 놓는 일을 해줄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 10,000원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 10,000원 얘기를 하고 나서 영두가 건축만을 어떻게 봐요? 이거 뭐 선물 조작하네 뭐 이런 사람 그처럼 욕된 말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건축만의 그 말을 듣고서 건축만은 영두는 별로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1번부터 보면 뭐 갈등의 해소, 조언의 수용, 친밀감 양보 이런 거는 다 아니에요. 그쵸? 아예 나오지도 않은 말. 자, 41번은 우리 아까 전에 보기를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보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 건데 이거 답은 3번이거든요. 3번 먼저 볼게요. 영두가 밭대기 장수를 믿어온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인 것은 다른 농민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두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이쪽 부분이 틀렸어요. 영두가 지금 다른 잃은 게 아예 안 나왔었잖아. 다른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두의 모습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것은 영두가 밭대기 장수를 믿어온 물주 필요가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 어떤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어떤 그런 시각에서 농사를 보게 되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무슨 영두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답을 보면 1번에 건축원을 보고 채소를 돈거리로 살기 시작하는 상황은 농사를 경제적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이거 여기에 나와 있기도 하고 우리가 읽어봐서도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농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는 농민들이 어떤 그런 경제적 이익도 생각해야 되고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기에서도 제시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1번은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영두가 국내 수요와 대일 수출을 언급하며 권중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우리가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는 농민의 현실. 이거 맞네. 그치?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영두가 자칫 못 먹는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영두가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가져야 할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이런 경제적이나 유통 판매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지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고. 자, 5번. 영두가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에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는 것은 값이 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영두가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에도 불구하고 볼품이 없는 것이 값이 있을 리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가치관을 따르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내고 있군. 이것도 맞네요. 그죠?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42번에서 45번.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춘향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원래 이런 판소리기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구전되면서 조금 내용이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조금 퍼져가면서 어떤 다른 부분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기본 서사에다가 이제 황릉묘 모티프 그런 게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추가된 춘향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아까처럼 여기를 먼저 읽어보려고 그래요. 여기는 한번 읽어볼게요. 서사적 모티프에 대해서 나왔어. 서사적 모티프란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은 이야기의 단위이다. 그러면서 이 작품에는 황릉묘의 주인이자 정절의 표상인 아황부인과 여영부인이 등장하는 황릉묘 모티프가 사용되었다. 이는 천상계와 인간세상 그리고 전생과 현생, 꿈과 현실의 대응을 형성하면서 공간적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주인공의 또 다른 정체성을 드러낸다. 서사적 모티프는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서사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래서 황릉묘 모티프에서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두 부인의 말을 감안하여 독자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띠리리리 여기까지. 그러니까 무슨 모티프가 있었다라는 건 알겠죠. 그죠?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 춘향이의 꿈에서 우리 고전 소설에서는 꿈에 대해서는 요런 가지가 있는데 꿈을 꾸는 게 앞으로 일어난 일을 암시하기도 하고 아니면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면서 어떤 그런 내용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 춘향전 여기 수록된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 암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는 이제 꿈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약간 이런 비현실적인 모습이 나오는 거.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천상계의 모습을 담으면서 약간 비현실적, 우리 고전소설의 특징이 그렇잖아. 비현실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는 별로 어려운 거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봅시다. 42번. A와 B를 통해서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A는 목에 칼을 찬 상황. 우리 춘향이가 목에 칼을 찬 상황. 그래서 이렇게 목에 칼을 차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칼을 차고 있는 거고 B에서는 꿈에서 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여기 부분. 그죠? 그래서 먼저 한번 1번부터 보면 A를 통해서 춘향 어머니의 비난을 통해 신간사또에 대한 그러니까 춘향 어머니가 지금 신간사또에서에게 비난을 하긴 했죠. 사람을 죽이려 했냐? 이러면서 막 뭐라고 했어. 그러나 B에서 향단이가 B에서 향단이가 그 신간사또에 대해서 뭐 약간 옹호하는 부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고 2번. A는 춘향 어머니의 만류를 통해서 수절의 인식이 드러나죠. 왜냐면 얘가
어머니가 또 뭐 웬일이냐 이러면서 기생이랑 하는 것이 수절이다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만류를 했어? 나왔어. 근데 B에서 향단이가 수절을 뭐 제쪽 이런 거는 없었어. 그죠? B에서는 이런 게 없었다. 자, 답은 3번. A는 앞날을 걱정하는 춘향어미. 춘향어미가 여기서 무슨 앞날을 걱정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어디 있냐면 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의탁을 하냐.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이 죽었구나. 내 걱정을 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는 춘향이 어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B에서는 봐봐. 춘향이 현재 상태를 향단이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긴 한데 보세요. 여기 B 부분. B. 향단이가 원미를 가져가서 정신 차려 잡수세요. 뭐 미우면은 뭐 이렇게 하면서 걱정하는 부분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치? 답은 3번. 4번. A에서는 격양된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향단이가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지 않아요. 자, 5번. 도련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춘향 어미 뭐야? 아니잖아, 그치? 넘어가세요. 43번 볼게.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C는 여기에서 막 이런 것들이 나왔잖아. 막 여기 뭐 오간에 갇혀 앉았으니 뭐 이 오간의 공간에 대한 특징을 열거했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여기 뭐 빈대가 뭐 이런 이야기들 쭉쭉쭉쭉 나왔고. 그래서 답은 이거는 맞고 1번은 맞고. 비현실적인 존재를 언급한다. 여기 귀신들을 언급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고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나타냈다. 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방의 귀뚜라미 소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울고 가는 기러기 이런 것들 다 청각적인 소리를 경험을 통해 자극하는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춘향이가 이런 나의 근심이 자아낸다라고 말하는 내용, 근심이 자아낸다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렇게 살면 무엇일고 무엇할고 이러면서 이것이 웬일인고 뭐 이러면서 신세를 한탄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신과 같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연민. 자신과 같이 억울한 처지를 놓인 사람들이 안 나와. 그죠? 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44번. 우리 이 부분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다 문제로 바로 내려갈게요.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에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3번인데 봐봐. 이거는 얘들아 이런 거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자, 봐봐. 춘향이가 바삐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춘향이가 인간 세상에 대비된 천상의 질서가 있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춘향이 이렇게 왔으면 춘향이 바삐들라 하는 거 춘향아 어서 들어와 춘향이 들어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뭐 천상의 질서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얘기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춘향이가 잠이 들었잖아. 그래서 황능묘 신임을 만났죠. 그것은 황능묘 모티프를 통해서 꿈과 현실이 연결된다는 사실을 일어남의 됨을 보여준다. 그치? 꿈을 꿨지. 현실에서 있다가 꿈을 꿨는데 또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런 연결이 일어나게 됨. 그런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암시를 이렇게 보여준다라고 하니까 1번은 맞는 거고. 자, 2번. 봉황부채에 대한 구름같이 이는 바람을 타고 소상강 만리 밖에 황능묘까지 춘향이 달려가는 것은 꿈속 공간이 초월적인 생각 맞지? 우리 꿈속 공간은 초월적이고 비현실적이었다. 맞고. 자, 4번. 전생의 춘향이는 운하 부인 시녀였다는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의 말은 전생과 현생의 대응을 드러내죠. 그 다음에 공간적 상상력 맞네. 5번. 이 부인들이 춘향에게 마음을 변치밀고 연리어를 본받으라고 당부하는 것은 정절을 지켜나가 인물을 아니죠. 맞죠. 그냥 이거 읽어봐도 맞는 거고. 자, 넘어가서 45번. 마지막 문제네요. 보기에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정한 것은 했습니다. 이 봐봐. 우리가 이런 거 모티프를 통해서 작품의 전개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황능묘에서 여기에서 모티프에서 머지않아 장정성을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두 부인의 말은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어떤 그런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내가 죽을 꿈이라
춘향이의 말보다는 이도령이 과거의 급제한 상황에 주목해서 제외를 예상할 것이다. 당연히 1번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꿈에서 잘못한식하는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것 아니고 허무감, 고난, 미련 다 아닙니다.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